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위원소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평균 원자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동위원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위원소를 보기 전에는 먼저 원자의 구조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분포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은 헬륨의 원자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성이기 때문에 바깥에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개수도 2개입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지요. 그 2번이라고 하는 원자 번호는 이렇게 원자핵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2개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성인 헬륨의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2개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는 같아 원자 번호는 같지만 그 핵 안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달라짐으로 해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 수나 전자의 수가 어차피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은 동위원소 간에 모두 다 같습니다. 물리적 성질은 질량이 다르므로, 즉 질량수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동위원소였죠. 동위원소에 이렇게 질량수가 차이가 남에 의해서 물리적 성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무거운 동위원소가 있고 같은 원소라 해도 조금 더 가벼운 동위원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수소의 동위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동위원소에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는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안에 구조의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지구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수소의 동위원소인 이 수소는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이고 그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수소는요. 핵 안에 양성자 수, 어차피 수소는 1번이므로 원자 번호가 핵 안에 양성자 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하나 있지요. 하지만 원자 핵 안에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게 중수소의 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중수소는 어떤 것일까요? 네, 원자 핵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하나 있고요. 또한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하나 있지만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자 수는 수소일 경우에 하나, 중수소도 하나가 있죠. 여기 하나, 삼중수소에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자 수는 수소에서는 볼 수가 없죠. 0입니다. 그런데 중수소에서는 하나가 있죠. 하나. 삼중수소에서는 몇 개죠? 몇 개가 되죠? 네, 맞습니다. 2개가 있죠. 자, 이렇게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동일한 수만큼 이렇게 있지만 원자 핵 안에 중성자가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음으로 해서 중성자 수가 다름으로 해서 질량수가 서로 다른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위원소의 존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원소는 동위원소가 존재하므로 각 원소의 원자량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원소 기호의 원자량으로 나타나는 그 숫자들은 다 평균 원자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탄소와 산소의 평균 원자량을 보도록 합시다. 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동위원소 12라고 하는 C와 13이라고 하는 질량수가 12, 13이라고 하는 탄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12라고 하는 탄소의 원자량은 바로 원자량이 12, 13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이 13.003이죠. 그러면 이 12라고 하는 원자량을 가지는 탄소와 13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가지는 이 탄소의 존재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러한 존재 비율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12C라고 하는 질량수가 12인 C의 존재 비율이 13이라고 하는 C의 존재 비율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이 존재 비율이 많은 12C에 가까운 숫자임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도 16O 라고 하는 질량수가 16인 이러한 산소의 존재 비율이 엄청나게 많죠. 월등히 많죠. 따라서 산소의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16O라고 하는 숫자의 원자량에 가까운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원자의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한번 구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표에서도 봤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 가지 탄소의 동위원소 12C, 13C, 14C 중 12C는 98.90%, 13C는 1.10%, 14C는 매우 미량으로 존재하므로 13C는 우리가 무시합니다. 이들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C의 평균 원자량이라 하는 것은 100분의 이러한 12C라는 질량수와 13이라는 질량수의 존재 비율을 각각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2C는 98.9만큼 존재하고요. 13C는 1.1만큼 존재 비율이 있죠. 그 각각의 질량수에 그들의 존재 비율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C의 평균 원자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해보면 11.01로 98.9라는 12라는 질량수가 많이 존재하는 그 숫자에 가깝게 C의 평균 원자량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균 원자량은 실제 사용되는 원자량으로, 즉 주기율표에 기재되는 원자량이며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값으로서 단위가 없죠. 자, 마지막입니다. 동위원소와 이러한 동위원소들 사이의 성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동위원소 간에 서로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양성자수가 같죠. 그러면 양성자수가 같다라는 것에서 차이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수는 같지만 그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차이가 났었죠. 자, 두 번째 공통점, 원자 번호가 같았습니다. 즉 양성자수가 같으므로 원자 번호가 같았죠. 그러면 원소 기호의 왼쪽 위에 적는 무슨 수는 다른 거죠. 즉 중성자수가 차이가 나므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을 나타낸 질량수는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화학적 성질은 어차피 같습니다. 동위원소 간에. 왜냐하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며 원자는 중성이므로 전자의 수는 같습니다. 바로 이 전자의 수가 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동위원소 간에는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질량수가 다름으로 해서 즉 무겁고 가볍고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동위원소에 대해, 동위원소와 그 동위원소에 의해 나타나는 평균 원자량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본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